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동석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 대한민국 무역 동향에 따른 유망산업 기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화장품, 반도체, 유통, 물류, 포워딩, 무역, 그리고 게임 산업별에 따른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회사입니다. 비록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실하고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서칭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기차 회사에 진짜 관심이 크고 흥미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다른 산업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주식하고 있고 세계 경제 그리고 흐름에 관심이 굉장히 커서 정보를 습득하고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견을 드리고자,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소통하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무역 동향에 따른 산업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화장품 산업에 따른 기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사가 크고 쉽게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뷰티에 관심이 없는 나라는 드물죠. 옛날 중국 가도성장기 때 그리고 케이팝이 흥행하기 초반에 대박을 치고 잠시 주춤을 하다가 여러가지 국제정세 악화와 불황의 지속으로 안 좋았다가 또 최근에 중국의 유커 관광객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다시 한번 흥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화장품의 세계 점유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유럽 국가에 밀리고 있고 일본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2012년에 아모레퍼시픽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때는 중국 사람들이 소비재에 돈을 엄청나게 쓸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중국 경제가 많이 악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많이 흔들리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게 많이 인색해졌습니다. 이런 화장품 회사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 이치환불, 메디힐, 코스알엑스, 마녀공장, LG생활건강, 뷰티스킨, 코스나인, 클리오, 토니모리, CNC 인터내셔널 등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너무 기업이 많아서 설명하는데 숨이 차네요. 또 화장품 종류도 굉장히 많죠. 색조, 립스틱, 얼굴팩, 스킨로션 등 화장품은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손대기 좋은 사업입니다. 무역, 제조, 에너지 등과 같은 산업에 비해서 많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쉽게 화장품 사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올리브영 가면 화장품 엄청나게 많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같은 종류의 화장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많은 사람들,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양극화도 심해지고 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도 치열해지겠죠. 특히 경제가 불황일 때는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고가의 화장품보다는 현재 중저가의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나요? 찾아보기 생각보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중저가의 퀄리티 좋은 화장품들, 한국콜마, 코스알엑스, 토니모리, 마녀공장 등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화장품 트렌드고요.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 3개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를 말해야 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롤모델 삼다시피 하고 있죠. 일본은 능가하고 있는 기술, 산업이 있고 현재 많이 부족하고 따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본과 반도체 산업에서 교류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한민국 기업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는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복잡한 공정 과정이 있고 다양한 사업에서 사용되고 종류도 많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꼽자면 SK, 삼성,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동진세미캠, 네페스아크,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해성DS, 레페스, SFA, 유진테크, 솔브레인, DBI 등
주성 엔지니어링 등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기업은 거의 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산업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핫하고 핫한 게 뭔지 압니까? HBM 반도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I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반도체입니다. 주도 기업과 나라는 미국이고 엔비디아, ADM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 구글, 아마존이 뒤따라가고 있고요. 근데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고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게 삼성전자입니다. 또 그리고 한국에서 공장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솔브레인,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등이 있는데 원래 일본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 공정을 한미반도체에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SK 하이닉스랑 삼성과 계약해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거래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아는 D램이 있습니다. D램이라고 하면 최근 게 DDR5고 DDR4가 있죠. SK, 마이크론, 삼성에서 너무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최근에 출하량을 조절하면서 사실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차 실적도 많이 개선되겠죠. 또 내년에는 DDR5의 수요가 많아진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시장 전망이 많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또 DDR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 해성 DS, 대덕전자, 심텍 등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자동차가 작동되려면 일단 전기가 필요하고 또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특히 구동, 전원, 센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에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테드칩스, 칩스앤미디어, AT테크놀로지, SFA 반도체, KEC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입니다. 게임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고 장르가 여러 개 있어서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을 가장 잘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게임 기업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영국 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게임의 현질을 많이 하는 나라도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순이고요. 중국이 없다는 게 의아했는데 중국은 게임의 현질을 유도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이 급부상하고 있죠. 올해 게임에 기대 수익 효과는 258조고 모바일 게임은 144조라고 합니다. 거의 그 중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또 모바일 게임 세계 순위는 2021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이었는데 올해는 미국, 중국 1, 2위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이 3등, 한국, 영국이 4, 5등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게임 산업에서 대한민국 기업은 NC소프트, 크래프톤, 위메이드, 조이스틱,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네오위즈, 넷마블, 크래프톤, 컴투스, 네오위즈, 데브시스터즈, W게임즈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통물류, 해양운송, 포워딩, 무역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고 또 많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 물류, 무역, 포워딩, 해양 운송 같은 거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무역을 하고 있는 실속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검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부딪히면서 일하면서 직접 차근차근 알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경영관리, 무역팀들이 있다시피 세계 시장에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역학과 학생들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무역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한국이 현재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대한민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브릭스 아시죠? 브릭스 플러스 아까 제가 말한 거 3개 추가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IRA 수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늘려야 됩니다.
이제는 무역함에 있어서 세계 광물 자원이 진짜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이 많은 국가들의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광물 전쟁이 언젠간 한 번쯤 터질 거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전망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기업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기업이라고 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영업무역 등이 있고 보통 글로벌, 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투자도 하고 무역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신성홀딩스, 대상홀딩스, 힐러홀딩스, JW홀딩스, FNF홀딩스 등등이 있겠죠. 유통, 물류는 하나로 묶어서 물류기업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물류기업, 포워딩, 해상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롯데로지스틱스, 쿠팡, 한소로지스틱스, 인터지스, 트웅로직스, 한진, SM상섬, HMM은 지금 매각 진행 중이죠. 펜오션, 흥하해운, 대한해운, KSS해운, 한익스프레스, 국보, CJ 대한통운, 세방, 고려해운 등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상장이 안 된 회사들 중에서도 실속 있는 회사들 많죠. 유진로지스틱스, 은산, 동원로엑스, 폴라리스 시핑, 자금상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반도체, 이런 물류, 유통, 포워딩, 무역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식품, 석유화학, 관광호텔, 석유, 그리고 금융, 여행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석바였습니다.